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집 푸는 방법. 어머니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문제집 푸는 게 무슨 방법이 있냐? 그냥 풀면 되지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집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레벨 0,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는다. 답만 체크하고 넘어간다, 문제집에. 레벨 1, 문제를 풀고 바로 채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채점할 경우에도 교재에 답만 고쳐서 적어요. 레벨 2, 채점하면서 틀린 문제는 정답지 해설을 교재에 옮겨 적는 정도의 수준. 레벨 3,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는 정답지 해설과 비교하면서 다시 푼다. 레벨 4가 되면 채점을 하고 나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풀이와 해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문제집의 답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구해본 결과. 레벨 5가 되면 틀린 문제, 틀린 횟수를 문제집에 표시해서 풀고 해당 내용을 학습한 뒤 정확히 맞을 때까지 반복해서 푼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을 고3들한테 적용을 해서 단기간에 등급을 급격히 올리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이 방법을 중학교 때 알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보다 제 키가 더 컸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 하루에 4시간만 딱 자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밖에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수학 문제집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13권 나왔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13권을 다 풀었어요. 하이레벨, A급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때 나온 지 몇 년 안 돼서 A급 수학이 나온 지 3년인가밖에 안 돼갖고 오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타 때문에 하루를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답인데 왜 이게 답이지? 이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오타. 네, 그래서 13권을 다 풀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중학생들은 2학기 때 수학을 도형을 하잖아요. 13권을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형을 딱 보면은 답이 공중에 떠오릅니다. 보여요, 다 보여요. 거의. 네. 네, 거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잠을 많이 못 자서 키가 많이 안 컸다. 에듀플렉스 학생들은 키가 크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문제집이 예를 들어서 6권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어 단어장하고 일맥상통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막 의욕이 불타서 문제집을 푼다고 하면, 특히 이제 그 얘기도 드려야 돼. 고3 되잖아요. 고3이 되면은 초조하죠. 문제집을 자꾸 새 걸 사요. 오늘부터 새로 125일 남았는데 오늘부터 새 마음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문제집 한 세트 구입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자녀가 고3인데 문제집을 안 사줄 수 있나요? 사주시잖아요. 그러면 막 새 마음 새 뜻으로 막 해요. 막 100 며칠 남겨놓고. 그래서 고3들의 철칙, 파이널 문제집은 풀어도 되는데 기본서하고 기본 문제집은 바꾸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네. 그거를 잘 못 지켜요, 고3들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옆에 애가 뭐 좋은 거 나왔다 이러면서 새로 막 풀고 이러면 막 따라서 막 하고 싶고 막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고3은 특히 주변에 고3 학생들 학부모님들 있으면 소개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특히 중계점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고3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저는 강력히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안 흔들리고 가게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네, 문제집 얘기 다시 돌아가면은
6권을 푼다고 하면 보통 문제집을 풉니다. 풀겠죠. 쫙 풀고 틀린 거 틀렸다고 체크하고 그러면서 처음부터까지 쫙 풀고 다 풀면 이 책 끝났다. 대부분 그럽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두 번째 문제집을 들어가겠죠. 다 풀고 끝났다. 이렇게 해서 6권을 풉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영어 단어장 얘기를 드릴 때 이미 자기가 외운 단어를 또 계속 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문제집이 나오면 그 단원에 대해서 문제들이 나오니까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문제가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도형을 보기만 해도 떠오르는 정도까지 공부를 했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어차피 맞춤 문제인데. 시험 문제를 학생들이 푸는데 틀리는 문제는 어떤 문제를 틀리나요?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외우지 않았거나 그런 문제들을 시험장에 들어가서 틀립니다. 선생님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틀릴 문제들을 낼 거 아니에요. 꼬아서 내는 문제도 있고 틀리라고 내잖아요, 문제를. 왜 문제를 틀리고 그걸 안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단 시간 내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집을 한번 풀었어요. 맞춘 문제는 시험장에 들어가면 맞출 가능성이 높은가요? 틀릴 가능성이 높은가요?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올리려면 틀렸던 문제들의 뭔가 틀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런 학생도 있어요. 문제집 풀 때 찍어서 맞춰놓고 맞았다 이러고 넘어가는 어리석은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그거는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운이 있기를 바라는 거에 지나지 않잖아요. 자, 문제집을 그러면 과감하게 2권으로 줄였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문제집을 풉니다. 물론 이제 실제 공부할 때는 이게 한 권 통째로가 아니라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번을 풀고 틀린 게 나와요. 그러면 틀린 표시를 해요. 발을 정자가 됐든 뭐 이게 됐든 조그맣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답은 여기에다 쓰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쓸모가 없어요. 답을 뭘 했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다시 풀 때 의미가 없어요. 답은 연습장 같은 데다 쓰라고 하고 채점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표시가 하나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틀린 문제, 틀렸던 문제만 하나짜리만 다시, 종이는 써야 하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맞을까요? 절대 다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답을 냈던 패턴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야구 선수가 밖으로 들어오는 공을 잘 치고 안으로 들어오는 공을 잘 못 쳐요. 그러면은 어느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안으로 들어오는 걸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틀린 문제를 다시 해도 그 중에 반은 또 틀립니다. 막 자괴감이 들어요, 학생들이. 분명히 내가 채점했고 이거 틀린 거 확인했고 오답 노트까지 썼는데 또 틀렸다. 나는 미친 게 분명해. 막 이럽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 처음에 시키면. 그러면 또 틀린 거는 표시를 2개를 해요. 하나가 더 붙죠. 그러고 쫙 가고 다시 돌아와서 2개짜리만 풉니다. 저는 학생들 공부시킬 때 어떤 것까지 봤냐면 발을 정자가 8개, 9개까지 가는 거를 봤어요. 머리를 막 쥐어 뜯어요. 이 문제를 9번째 풀고 있는데 또 틀렸습니다. 뛰어내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정상이다. 이것까지 정복을 해야 끝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집이 끝나야지 이거를 책거리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시간은 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단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2권을 제대로 풀면은
이 문제집을 6권을 그냥 푼 거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디서 잘 얘기 안 해주잖아요. 이거 저는 어머님들께 그냥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를 학생들이 깨닫게 되면 재미가 붙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시간은 절약하고 효과는 배로 늘리고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었다니 이러면서 재미가 붙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의 학원이나 과외 같은 데 많이 다녔어도 효과를 못 봤던 학생들이 에듀플렉스에 와서 막 성적이 오르고, 아까 처음에 광고 영상도 보셨겠지만 이제 어머니들께서 그냥 열심히 해라라고 격려만 나는 요새 해주고 있다, 사이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